자, 에코프로머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 가족분들 오늘 에코프로머티가 좀 올라주긴 했습니다. 3%좀 넘게 3.6% 상승이 나와줬는데 20만원짜리까지 갔다가 살짝 윗꼬리 달면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 양봉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미 주식에너지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상이 뭐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때 락원 물량이 풀리면서 2월 19일 날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날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식에너지 영상을 통해서 18만원 정도 자리, 18만원에서 18만 1천원 요 정도 자리가 오면은 우리가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가격까지 말씀드리면서 가격적인 맥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매도했었던 타점은 얼마였죠? 20만 5천원이었어요. 20만 5천원. 제가 3일에 걸쳐서 하루, 이틀, 3일 설날 연휴 이후에 12, 13, 14 설날이 아마 2월 10일까지였고 13, 14, 15였을 거예요. 13, 14, 15 3일 동안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얼마에서? 20만 5천원짜리. 이 자리를 전부 다 3일 동안 터치를 했죠.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날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락원 물량이 192억 정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해서 매도 사인 드리고 다시 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식에너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계속 이 에코프로머티를 정확한 맥점들을 딱딱 잡아드렸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요새 신기 있다. 완전 신들린 거 아니냐.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시고 계세요. 저는 뭐 신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만큼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계속 딥하게 깊게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뉴스 뭐 이런 것들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머티의 투자 설명서, 상장 당시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 그죠? 그리고 락원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얼마만큼 풀리는지, 풀렸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도가 있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왜 달렸는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정확한 맥점으로 오늘 영상에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같이 새벽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저녁과 뭐 아침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수고와 노력하고 있는 이 딱딱도사 김대표를 위해서 제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매일같이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몇 시냐? 오전 8시 24분에 FMC 관련해서 그죠? 정리가 됐잖아요. 새벽 4시에 FMC 의사록이 있었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에코프로머티 영상에서 뭐라 했어요? FMC 의사록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보시면은 그죠? 에코프로머티 어제도 아니네요. 엊그저께. 그죠? 이틀 전 2월 20일 날 영상을 보시면은 주식에너지 채널에 올라가 있었고 이때 영상에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 바로 21일까지는 눌림 목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죠? 나올 수 있고 22일 FMC 의사록 이후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상승은 27일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길면 28일, 짧으면 27일. 이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FMC 의사록 끝나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렸고 실제 FMC 의사록이 어떻게 끝났고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전부 다 오전 8시 26분에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기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거는 이미 1월부터 계속해서 연준의 입장을 통해 들어왔던 내용이다.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즉 시장에서 몰랐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증시가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770명 가까이 800명 가까이 입장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입장을 하시면은 제 에코프로머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아야 되는 순간인데 다시금 제가 매수 타이밍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를 제가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또 보고, 그죠? 굉장히 어떤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좋은 기업들이 언젠가는 마무리 짓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어떤 여행을 우리가 끝맺음을 짓고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행을 또 떠나야죠. 그 종목들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제2의 에코프로 머티. 그래서 이 종목을 2월달 종목으로 딱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보면은 계속 두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작년 10월 25일에는 한미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을 드렸는데, 이때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작년 10월 25일 날 드렸고요. 중장기 종목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라.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드렸는데 전부 다 둘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 기간에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흐름이 좋죠? 그죠? 한미반도체 흐름 살아있고, 오늘도 6% 넘게 반등 나왔죠. 눌림목자리 이후에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종목도 제가 작년 10월에 10월 25일 요쯤에 제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 나왔죠.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렸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을 드렸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많네요. 자, 밑으로 쭉 내리시면 12월 12일날 LS 머티리얼즈 텔레그램방에서 같이 대응하실 거다. 이때도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상장 당일이에요. 상장 당일에 제가 추천드렸고, 바로 이날 12월 12일날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미리 바닥에서 잡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종목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한국조선해양, 한미반도체 전부 다 4종목 모두 다 급등이 나왔고, 주식에너지 소통방에서는 그렇게 많은 종목을 드리진 않습니다. 거의 한 두세 달에 한 2종목 이런 꼴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2월달에 또 2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처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를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 자,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때와 어떤 비슷한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때 패턴에서 아랫꼬리 달면서 버텨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줬는데 윗꼬리 쭉 달려버렸죠. 그 다음에 양봉 캔들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와줬는데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자리를 뚫어줬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캔들에 뭐 윗꼬리가 달리건 안 달리건 간에 일단은 5일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줬다. 갭상승으로 뚫어준 자리를 지켜줬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리스크는 이 갭자리를 오늘 메꿨다가 양봉으로 메꿨다가 다시 갭에 밀려버렸다는 거. 이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봉 하나만 딱 띄워줘도 그냥 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쪽 갭을.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눌릴지라도 살짝 눌릴지라도 5일선 자리만 지켜주면은 그 다음에 양봉을 또 띄울 수 있고요. 또는 내일 자리에서 바로 양봉을 띄우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분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22만원. 이게 최대치고 그 다음에 20만 5천원. 이게 최소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아니 대표님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24만원 이제 뚜루러 간다는데 신고가 간다는데 왜 이렇게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이상의 어떤 흐름은 사실 리스크에 베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스크에 베팅하는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기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월 29일 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는 오늘 끝났다 치면은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이니까 끝났죠? 내일 하루 23, 26, 27, 28
사실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뭐가 4일 남았냐? 29일날 MSCI 편입 적용이 됩니다. 그죠? 편입이 되고 적용이 돼요. 28일에는 뭐요? 장 마감 이후에 리밸런싱이 일어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3, 4일 정도 동안밖에 주가를 올릴 시간이 없다라는 건데 3, 4일 동안 주가를 올려봤자 얘가 24만원 돌파가 나올까요? 막 이렇게 올려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면 20만 5천원에서 22만원 사이가 적정 주가다. 3일, 4일 정도 계산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 머물 거다. 이런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22만원도 제가 최대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만원을 얘기했다고 해서 또 22만원에 매도 걸어놓고 이 자리에 안 왔다고 아유 대표님 틀렸습니다. 22만원 안 왔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100원 소수점까지 다 맞춥니까? 100원짜리까지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래서 22만원에 매도 걸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그죠? 20만 5천짜리 딱 뚫어준 순간부터는 이때부터는 분할로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 정고점 자리잖아요. 정고점 자리에서 물량을 살짝 뭐 30%가 됐든 20%가 됐든 수익을 일단 챙기시고 지켜봐요. 그 다음에 20만 5천원짜리 지켜주면 홀딩해요. 그 다음에 또 깨면은 매도해요. 나머지 물량. 만약에 깨지 않고 그냥 끌어올려줬어요. 그럼 지켜봐야죠. 좀 더. 그 다음에 22만원짜리 오면은 여기서 힘을 보고 좀 더 매도를 던질지 좀 더 가져가 볼 건지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과 어떤 순간순간의 대응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너지 영상 잘 보시고 소통방에도 들어오셔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되고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20만 5천원에서 22만원 사이 요 정도에서 우리가 매도할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오전장 브리핑에서도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21일까지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였어요. 어제 실제로 눌림목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21일날 그죠? 이 캔들 눌림목 자리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21%로 끝났잖아요. 어제 종가가 그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미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0일날 영상에서도 전부 다 21일까지는 눌림목 자리 가능성이 높다. 최대 보합권에서 최소 눌림목 자리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의사록 이후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오늘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죠. 제가 텔레그램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이 기사를 딱 보시면은 금리 인하 위험하다. 이 내용만 딱 보면은 뭐야 증시에 좀 안 좋은 내용인가? 신중론 재확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빨리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오늘 증시가 좀 급반등이 나왔고 해외 주요 선물 지수가 왜 올라갔을까요? 이거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나스닥 폭등 나왔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59%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네 왜 올라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미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도 계속 입이 아프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원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금리 인하도 아니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1월달, 2월달 초에 FOMC하고 뭐 발표 나고 이러면서 파월 의장이 또 연설까지 했죠. 이러면서 조기 금리 인하는 이미 기대감이 떨어졌어요. 조기 금리 인하 기회가 없다, 못한다. 이미 시장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증시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미 선반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 지수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었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그냥 안 좋은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시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인플레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를 오히려 거꾸로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네. 안 나오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 신중하게 하겠다.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해소.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분위기가. 만약에 이번에 FOMC 의사록 발표 이전에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러면 악재죠. 그죠?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이 분위기를 형성해서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높인 다음에 기대감을 완전히 실망감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악재인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미리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증시 흐름과 주가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MSCI 이 편입이 되면 저는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MSCI 편입이 있다, 올라간다, 계속 어그로를 끄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죠. 근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지금 주포 세력들 MSCI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걸 노리고 이거를 역이용해서 기관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물량을 모아가는 그 물량을 갖다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다 매도해버린다면,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제가 수급을 분석해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한 2월 6일부터 2월 달을 쭉 보시면은 한 보름간 누가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신한투자, JP모건, 얘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동성 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사예요, 운용사. 이해가 됐어요? 투자 운용사. 유동성, 액티브성 자금을 운용한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얘네들과 매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MSCI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 물량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으로.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면 얘네들은 2월 6일부터 계속 2월 초부터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매집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겠죠. 접어들으면서 실제로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그 물량을 던져버리겠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크를 완벽하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굳이 내 피 같은 돈을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도박같이 그냥 베팅해볼래, 걔네들이 매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걔네 증권 운용사에서 액티브 자금을 매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베팅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면, 그죠? 이런 액티브성 자금들이 나올 수 있다면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언제 매도라 했죠? 이때 27일에서 28일 정도, 그죠? 저는 27일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MSCI 편입 전에 매도를 던져야 된다.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해가 되셨죠? 에코프로머티가 물론 괜찮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눌러주는 시기가 또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SCI 편입 전에는 한번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좀 더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MSCI 편입 이후에 이런 액티브성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주가가 쭉 밀릴 거잖아요. 쭉 밀리고 나면은 그때 바닥에서 다시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시나리오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전 9시 이후에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에코프로머티의 오전장 브리핑인데 그 영상에 벌써 댓글이 3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 보면서 제가 힘이 납니다.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매수 매도하는데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저한테 소름 끼친다는 표현까지 해주세요. 왜? 완전히 신들린 맥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 우리 가족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클래스가 다른지. 그죠? 어떤 클래스가 다른지.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 사라.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달콤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해라.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라. 이런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언제 올라가는지. 언제 올라가면 그 올라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왜 올라간다 했어요? FMC 의사록 이후에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FMC라는 의사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눌림목 자리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이때 락업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설날 연휴 이후에 20만 5천 원짜리 돌파는 강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가격까지 말씀드렸어요. 20만 5천 원. 정확하게 이런 맥점들을 계속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제 댓글에다가 정말 소름 끼친다. 그죠?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맞는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2월 14일 날 이번 주에 승부 봐야 된다. 금요일부터 하락 한 번 더 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제가 13, 14, 15 화수목 이 구간 20만 5천 원에서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매도해라. 만약에 매도를 늦게 하더라도 15일 오전에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면 16일부터 19일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세요? 이때 당시 이제 영상이 2월 14일 날 영상이고 13분 13초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때 메모장 보시면은 이렇게 16일, 17, 18 주말 보내고 19일까지 하락 나온다. 실제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락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금요일부터 월요일. 금요일날 하락. 그죠? 이 음봉. 월요일날 하락. 그죠? 정확하게 2월 14일날 제가 예측해서 올려드린 거. 2월 14일은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제가 이틀 뒤부터 있을 하락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돌주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새 유행어죠.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결국에는 주식 에너지다. 이런 유행어가 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돌고 돌아 주식 에너지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주식 에너지만큼 정확한 맥점을 딱딱 짚어주는 채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설명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쓴소리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매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달콤한 얘기가 좋은 게 아니다. 쓴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씁쓸합니다. 굉장히 써요. 달콤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돈 벌면 달콤하죠. 근데 시장이 맨날 돈만 벌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쓰디쓴 시장에서 쓰디씀을 인정을 해야지 달콤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먹어보는 순간, 맛보는 순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쓴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가족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세요. 제가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분들께 왜 쓴소리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제가 주식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냉정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달콤한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냉정하게 매도 타이밍을 드리고 이번에도 상승이 나올 때 에코프로머티 20만 5천 원, 22만 원 왜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도 타이밍을 드릴까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그로가 빠진 어그로 있는 방송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돌고 돌아 주식 에너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석 실력, 정직, 성실, 책임감 최고입니다. 소름 돋는 정확한 맥점 놀랐습니다. 역시 똑똑 박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재성 대표님 요즘 에코프로머티 신들림 분석이네요. 자기 자랑 할만해요. 이 정도면 정말 똑똑하고 구독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가족분들을 진짜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면 새벽 1시에 힘든 시간에 영상을 촬영할까요? 그죠? 저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근데 1시에 제가 영상을 촬영할까요? 새벽 1시에? 우리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새벽에 힘들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포디는 사실 좀 더 갈까봐 매도 실패했었는데 제가 포스코DX도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유일하게 드렸어요.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75,500원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매도 사인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더 갈까봐 욕심으로 매도를 실패한 거예요. 근데 머티는 에코프로 머티는 반익절하고 제 얘기를 꼭 따라한 거죠. 그렇죠? 제 얘기를 따라하겠다. 앞으로는 포스코DX에서 따라하지 않았다가 실패를 맛봤으니까 이제부터는 따라하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석 유튜버들 세바스 AI 끝없이 오른다 할 때 마지막 여행이라고 매도 신호 준 유일한 딱딱도사님입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제 채널에는 1년 전에 올렸던 그 영상도 기억하고 댓글에 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때도 제가 찍는 종목마다 제가 분석하는 종목마다 역사를 썼으니까 그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맥점을 잡아드렸고 매도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그냥 끝매짐까지 잘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아직까지도 옛날 영상 종목으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포스코 DX면 포스코 DX, 셀바스면 셀바스, EM 플러스도 있을 거예요. EM 플러스도.
얘도 고점에서 제가 매도 사인 유일하게 드렸거든요.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금양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셀바스도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간다 괜찮다 할 때 마지막 여행이다. 매도해라. 매도 준비하라. 유일하게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신기 있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완전히 신내림 받았다고 신기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니까. 말도 안 되게 소름 돋게 잘 맞추니까 신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제가 항상 신뢰와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우리 가족분들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 에코프로머티 이제 우리가 목표가 대응 마지막 끝맺음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적인 목표가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후속주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후속주 두 종목을 미리미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